천년 묵은 진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산골에 약초 캐는 총각이 살았어요. 날마다 산중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가지고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 30에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아요. 어느 색시가 약초나 캐는 가난한 총각한테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하루는 이 총각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약초를 캤는데 약초 캐는데 정신이 팔려서 날이 저무는 것도 몰랐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어둑어둑한데 서둘러 산에서 내려온다는 게 길을 잃고 점점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한참 동안 산속을 헤매다 보니 저 멀리서 불빛이 어른아른 거리는 게 보였어요. 총각은 얼른 불빛을 찾아갔죠. 가서 보니 오막살이 초가가 한 채 있는데 주인을 찾으니 웬 색시가 나왔어요. 산중에서 약초를 캐다가 날이 저물고 길을 잃어서 곤란하게 되었으니 오늘 하룻밤 묵게 해주십시오. 하니 서슴없이 들어오라고 하네요. 들어가니 더운 밥 지어서 저녁상을 한 상 잘 차려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총각은 그걸 먹고 하룻밤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색시가 조반도 한 상 잘 차려주기에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색시가 하는 말이 약초를 캐면 몇 푼이나 벌며 딸린 식구는 몇이나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총각이 약초 팔아서 입에 불칠이나 하니 몇 푼 번다고 할 수도 없고 아직 혼인을 못했으니 딸린 식구도 없소이다. 라고 총각이 말했죠. 그랬더니 색시가 반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삽시다. 무신날에는 마당이나 쓸고 장날이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나한테 이야기만 해주면 돈 10량씩 드리리다. 가만히 듣고 보니 그보다 더 좋은 돈벌이가 없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장가 못 간 노총각이 예쁜 색시까지 여들판국이니 마다할 까닭이 없었죠. 그래서 그러자고 하고 거기서 색시와 함께 살았어요. 무신날에는 마당이나 쓸고 놀다가 장날만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터에 나가 여기저기 눈동냥 기동냥을 해서 그걸 죄다 색시한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색시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듣기만 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3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3년이 지난 뒤에 하루는 이 남편이 장에 갔더니 한 초립동이가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데 초립에 방울을 달라서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가거든요. 나귀 목에 달아야 할 방울을 제 초립에 달았으니 우스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색시한테 그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참 장에서 우스운 꼴을 다 봤소이다. 그러자 색시가 무엇을 받기에 그러세요? 멀쩡하게 생긴 초립동이가 글쎄 초립에 방울을 달고 딸랑거리며 지나가는 게 아니겠소. 그랬더니 색시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고는 다음 장날 또 그 초립동이를 만나거든 반드시 뒤를 밟아 어디에 사는지 좀 알아오세요. 그 다음 장날이 돼서 장에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초립동이가 또 방울을 딸랑거리면서 지나갔죠. 그래서 가만 뒤를 밟았죠.
따라가다 보니 이 초립동이가 장터를 벗어나서 산으로 들어가더란 말이죠. 산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컴컴한 동굴 속으로 쑥 들어가네요.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멀쩡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다니? 하면서 동굴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이 초립동이가 동굴에서 다시 쑥 나와가지고는 당신은 필경 웬 색시 부탁으로 내 뒤를 밟은 것이지요? 하고 얘기했어요. 다 알고 물어보는데 아니라고도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했죠. 그랬더니 지금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색시는 사람이 아니고 천년 묵은 지네예요. 오늘 저녁에 돌아가면 당신은 틀림없이 지네한테 잡아먹힐 것입니다. 3년을 함께 산 색시가 지네라니 선뜻 믿어지지가 않지만 제가 잡아먹힌다니 겁이 덜컥 났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초립동이가 하는 말이 장에 가서 독한 담배를 한 사발 사서 온몸에 담배진을 바르고 가세요. 그리고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문구멍으로 들여다보세요. 지네가 보이거든 담배 연기를 문구멍으로 뿜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네는 죽고 당신은 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초립동이 말대로 장에 가서 독한 담배를 한 발 사가지고 담배진을 내어 온몸에 잔뜩 발랐어요. 그러고는 집으로 가서 초립동이 말대로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문구멍을 뚫고 들여다보니 아닌 게 아니라 용마루 같은 지네가 방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지 뭐예요. 이제 색시가 사람이 아니고 지네인 걸 알았으니 담배 연기를 뿜어야만 됐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하지 못했어요. 왜 못하는고 하니 3년 동안이나 함께 살면서 신세도 지고 정도 든 색시를 차마 죽일 수 없더란 말이죠. 아무리 징그러운 지네라고 해도 말이에요. 저 지네를 죽이는 건 차마 못할 일이로다. 에라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나왔어요. 개울에 가서 담배진을 다 씻어낸 다음 이번에는 앞문으로 들어갔죠. 앞문으로 들어가니 색시가 반겨 맞아주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이 색시가 어떻게 그 징그러운 지네란 말인지 참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다음에야 안 믿을 수가 없었죠. 이 사람이 한숨을 훅 쉬면서 당신이 지네라는 걸 알았어. 그래, 오늘 밤에 날 잡아먹을 테요? 하고 물어봤죠. 색시는 깜짝 놀라더니 네, 비록 미물이지만 왜 까닭없이 당신을 잡아먹겠습니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할 터이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는 지나은 일을 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장에서 본 초립동이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천년 묵은 지렁이랍니다. 전에 내 남편이 그놈과 싸우다가 그놈이 내 남편을 죽여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산중에 숨어 살면서 때를 기다렸지요. 이제 그놈이 사는 곳을 알았으니 내일은 찾아가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나와 3년 동안 인연을 맺고 살아온 정리를 생각해서 날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내일 제가 그놈과 한참 싸울 적에 무서워 말고 고함을 크게 질러주기만 하면 그놈이 소리나는 쪽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 틈에 제가 그놈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튿날 색시는 지렁이와 싸우러 갔어요. 색시가 지렁이 굴 앞에 이르러 훌떡훌떡 제주를 크게 3번 넘으니까 용마루 같은 진해로 변했어요. 그러자 굴 속에서 커다란 지렁이가 스르르 기어나와 둘이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 어찌나 사나운지 이 사람이 구경하다가 그만 소리도 못 지르고 까무러쳐 버렸어요. 진해와 지렁이는 한참 동안 싸우다가 지쳐서 더 못 싸우고 헤어지게 됐죠. 진해가 다시 색시가 되어서 이 사람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날 밤에 색시는 내일 싸울 때는 꼭 큰 소리를 질러달라고 단단히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럼하고 다짐을 하긴 했는데 그 이튿날 싸움판에 나가보니까 어찌나 무섭던지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목에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고함을 못 지르고 말았죠. 그래서 그날도 결판을 못 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에 색시는 이 싸움은 사흘 만에 결판이 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놈이 당신부터 잡아먹으려고 할 터이니 부디 내일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꼭 고함을 질러주셔야 됩니다. 하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 다음 날은 이 사람이 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싸움터로 갔어요. 진해하고 지렁이가 맞붙어 싸우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사나운지 둘이서 공중으로 붕붕 떠올라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공중에서 한창 뒤엉켜 싸울 적에 이 사람이 젖먹던 힘을 다내어 저놈 잡아라! 하고 크게 고함을 질렀어요. 지렁이는 한창 싸우다가 갑자기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나니 깜짝 놀라서 땅을 내려다봤죠. 그 틈을 타서 진해가 지렁이 목을 꽉 물어서 죽여버렸어요. 진해는 다시 색시 모습으로 돌아와서 말했어요. 나는 이제 한을 다 풀었습니다.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터이니 당신은 이 길로 우리가 살던 집으로 가보십시오. 가보면 괴짝이 하나 있을 것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돈으로 편히 사십시오. 하고는 연기까지 사라져버렸어요. 이 사람이 산속 살던 곳으로 돌아와 보니 울도 집도 온데간데 없고 쑥대밭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큰 괴짝이 하나 있고 그 속에는 색시의 말대로 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 돈으로 총각은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